네, HLB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슈일 것 같아요. 네, HLB의 FDA BIMO 실사 승인 통과라는 이슈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이슈인지는 한번 알아볼 건데, HLB 하면 어차피 이제 리보세라닙의 가치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남 신약입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클래스 2에 대한 설명까지도 드렸는데, 이전에 이제 설명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가도 그 부분에 반응을 좀 하고 있죠. 관련 내용 보면 HLB 그룹이 이제 FDA BIMO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BIMO가 뭔지부터 같이 이제 섞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FDA가 HLB의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칼렐리주맙 병용요법 BIMO 결과 보완할 사항 없음 판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BIMO라는 게 이제 임상병원 실사입니다. 임상병원 실사, 말 그대로 실사를 하는 거고, 실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라는 것은 이제 판정이 난 거죠. 네, 보완할 사항이 없음. 가장 좋은 겁니다. FDA의 심사를 이제 받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보통 나와요. 1번 공식적 조치가 필요하다. 제일 안 좋은 거죠. 네, 2번 자발적 조치가 권고된다. 네, 그래도 괜찮은 거고, 추가 조치 불필요하다. 가장 좋은 겁니다. 이 NAI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이 BIMO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IMO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FDA가 신약 승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실사 절차입니다. 네, FDA 심사관이 직접 이제 그 임상병원이라든지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라고 하는데요. 임상시험 수탁기관을 방문해요. 그래서 임상시험 데이터가 믿을만한가, 신뢰성, 그리고 규제를 이제 잘 지켰냐, 규제 준수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 조치 필요, 자발적 조치 권고, 추가 조치 불필요. 네, 마지막 3번이 제일 좋은 결과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FDA가 이제 작년 11월이죠. 네, 임상병원 중에 하나인 하얼빈 병원에서 이 BIMO 실사를 마친 뒤에 같은 판정을 내렸었는데, 올해 5월에 그 제조 설비에 대한 보완 요청서를 발급했어요. 그래서 추가 BIMO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LB에 약간의 또 실망감이 반영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결론적으로는 문제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이 BIMO를 통과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FDA가 HLB의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그 칼렐리주맙 병용요법 재신사를 클래스 2로 분류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클래스 1으로 분류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2로 분류되면 6개월이니까 클래스 1이 더 낫기는 해요. 근데 클래스 2라고 해서 무조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FDA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올해 이제 그 9월 20일에 재심사를 접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 3월께, 그러니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어도 내년 3월 정도의 승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문제기는 한데, 이제 FDA 최종 허가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열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B 그룹 최고 기술 책임자 같은 경우에도 가남신약 허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을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CMC 보완사항 실사가 있죠. 여기서 항서제약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항서제약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HLB의 손을 떠난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업화에 대한 시기가 계속 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큰 실망감을 가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준비라든지 뭐 파이프라인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슈는 상당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FDA 최종 통과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때까지 통과된 기업 자체 신약 자체가 이제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시성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번에 그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이 FDA 문턱을 넘잖아요. 그러면 그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산 항암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FDA 최종 총고가 되면 HLB의 몸값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초까지 추가적인 이슈들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HLB도 급등을 했고 HLB 그룹주도 다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급등하면은 이제 눌림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샀다 팔았다의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까지 HLB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결국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유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눌림이 있더라도 내년 1분기, 2분기 요 정도까지는 아마 보유하시는 전략을 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 꾸준하게 좀 성과 나오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고요. 항서제약의 이제 추가 액션들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체크는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